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클 셀렌버그는 그의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지나친 환경 종말론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스토피아적으로 지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구 환경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지구상에 쓸 수 있는 석유가 20년 뒤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돌이켜보면 원자력 마피아의 로비가 교육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석유는 아직도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서 바닥을 드러낼 일은 없다는 점에서는 석유가 고갈될 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반면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기존 화석 연료 에너지를 덜 쓰게 돼서 기후 환경에 도움을 주었으니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은 어느 정도 맞는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숲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빈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 덕분입니다. 경제성장으로 도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농부가 불을 지르거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은 기계를 이용해 숲을 개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35년간 사라진 숲보다 더 많은 숲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면적은 알래스카와 미국 텍사스를 합친 넓이입니다. 브라질 하면 아마존을 떠올리지만 브라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남동부 지역에서는 숲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증가와 환경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평균 기온이 상승한 것 역시 지구가 다시 울창함을 되찾아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질수록 식물이 빨리 자란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의 광합성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광합성 효율이 상승해 기온 상승의 부작용을 반감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메부리 바다 거북의 껍질을 이용해 정교한 보석을 비롯한 사치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때론 산채로 거북의 등껍질을 벗기고 다시 바다에 내던지는 일도 있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산으로는 1844년 이래로 인간은 약 900만 마리의 메부리 바다 거북을 잡았습니다. 매년 6만 마리씩 잡은 셈입니다. 거북 껍질은 표면이 매끄럽고 아름다웠으며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단단할 뿐만 아니라 방수까지 되고 심지어 부러져도 열과 압력을 가해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바다 거북의 등껍질은 그야말로 플라스틱했던 것입니다. 코끼리의 어금닌 상아는 아름답고 성형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 빗, 피아노 건반, 당구공 등 사치품과 공예품 소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중세에는 상아를 이용해 장식함, 잔, 검과 트럼펫의 손잡이 등을 만들게 되면서 상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은 상아에 열광했습니다. 18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코네티컷주 에식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아 공장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1866년 당시 매년 22,000여 마리의 코끼리들이 상아 채취를 위해 포획되었는데 대부분 포크와 나이프 등 식기류의 손잡이를 장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63년 뉴욕에 살던 존 웨슬리 하이엇이라는 청년이 당구공의 재료인 상아를 대체할 재료를 찾기 위해 실험을 시작했고 결국 6년 뒤 목화의 셀룰로오스에서 셀룰로이드를 발명해냈습니다. 셀룰로이드는 빗, 피아노, 건반 등에 사용되던 거북 껍질과 상아의 수요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래를 사냥감으로 여기고 잡아먹어왔습니다. 1830년에 미국은 세계 포경시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당시 고래 기름은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촛불보다 더 밝고 나무보다 깨끗하게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래를 잡으면 기름 외에도 식품, 비누, 기계 윤활유, 향수의 베이스 오일 등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래 수염은 코르셋, 우산살, 낚싯대로도 사용됐습니다.
고래 기름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간은 고래를 멸종에 가깝게 몰아갔습니다. 고래 기름의 대체품을 찾던 미국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 타이터스빌에서 세계 최초의 유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드레이크 유전이 개발되면서 석유를 정제한 케러신, 즉 등유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등유는 미국의 조명용 액체 연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고 고래 기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래 사냥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포경산업에서 생산해내는 고래 기름은 매년 60만 배럴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유전 하나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 양이 포경선 한 척이 3-4년에 걸쳐 고래를 잡아 얻은 고래 기름의 양과 비슷했으니 실로 석유의 에너지 밀도는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숲을 파헤치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고래와 바다 거북을 남획하던 나라들은 부유한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남용하며 부를 축적하고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 나무를 베고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고 소를 방목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 행위를 비판합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환경만 보호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경제 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자신들은 고밀도 에너지를 마구 쓰면서 가난한 나라들은 저밀도 에너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자신들이 가난을 떨쳐내고 풍요를 이룬 길에 개발도상국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의 환경론자들이 외치는 지나친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산림 파괴, 플라스틱 쓰레기, 멸종 등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 발전 과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구는 이 부작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실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 모두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휴머니즘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